판결을 비판하기 전에, 그리고 지금의 대법원을 비판하기 전에 저도 법관으로 있을 때 저도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지 못했던 잘못이 있는지 저도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께서 하셨던 말씀을 마무리로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실을 보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금력과 인연 등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우리들을 유혹하며 우리들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내 마음이 약하고 내 힘이 모자라서 이와 같은 유혹을 당하게 된다면 인생으로서의 파멸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존엄성으로 비추어 보아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이 무거운 말씀을 오늘 법원 가족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법관 생활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법관으로만 한 30년 가까이. 30년 정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년간 법관 생활을 하시면서 요즘같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됐던 적이 또 있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요즘이 더 어쨌든 간에 중립성에 대한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대법원에서 우리 박형수 의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선고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 판결 알고 계시죠? 네. 이에 대해서 정치권의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대법원에서도 차장님께서도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셨고 비판을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파기환송돼서 지금 다시 항소심 2심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판결의 내용을 떠나서 처장님 보시기에 이 판결 선고한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거나 유감스러운 부분은 없으신가요? 제가 관여하셨던 대법관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1심은 2010여 년 전에 시작됐고 상고심에 대법원에 온 것도 한 2017년이어가지고 한 본격적으로 막 여러 가지 구호서를 통해서 논의하는 게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래됐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한 달이나 두 달만 조금 더 고민하면서 선고를 늦췄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결정이 내려진 시점에 대해서도 저는 매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날은 결정을 한 날은 매우 정치적으로는 의심받기에 충분한 날이었고요. 중요한 건 신문이 끝나고 그 주에는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례적으로 그 다음 주에도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던 금요일 날 예고도 없이 당겨서 결정을 했습니다. 오히려 결정을 하려고 했다가도 미뤘어야 될 그 시점에 굳이 알리지도 않고 당겨서 결정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매우 많은 또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저는 판결하거나 결정하는 것도 제가 법관을 시작할 때는 판결 결정이 미리 다른 사정 고려 없이 예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사정이 변경돼서 오해받을 만하면 저희 선배들은 그 선고기나 결정 기일을 미루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현재 사법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얼마 전에 기사에 났습니다마는 재판 절차의 정치화, 즉 재판 기간이 정치적인 사안에 따라서 재판 기간을 달리하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부도 저는 많이 정치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판결 내용의 정치화까지도 이제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지금 현 대법원장에 대해서 수사선상에 올라오는 이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됐던 대법원장의 발언은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와 관련해서 지금 탄핵하자고 절에 설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말을 듣겠느냐 말이야.
이 발언입니다. 처장님께서 노란봉투법 판결에 대해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을 때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셨습니다. 외부에 의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사법부의 독립성은 사법부 구성원들이 스스로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께서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너무 심적인 고통을 받았던 나머지 한국 전쟁 때 다쳤던 한쪽 다리를 절단해서 그 모습을 보고 어느 대법관 출신 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족에 의지한 채 집행위를 짓고 한쪽으로 기운 그의 모습은 병들기 시작한 사법부의 모습 그대로였다.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우리 선배들이 힘들게 지켜왔던 사법부의 독립성이 사실 암울한 시기에 우리가 법원이 부끄러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법원 내에서 스스로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서 어느 정도 사법권의 독립이 지켜졌는데 지금 다시 가인 김병로 우리 초대 대법원장의 그 집행위를 짓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처럼 사법부가 그대로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비판하기 전에 그리고 지금의 대법원을 비판하기 전에 저도 법관으로 있을 때 저도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지 못했던 잘못이 있는지 저도 돌아보겠습니다. 저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에서 정치권을 향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사법부 스스로 독립을 지키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께서 하셨던 말씀을 마무리로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실을 보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금력과 인연 등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우리들을 유혹하며 우리들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내 마음이 약하고 내 힘이 모자라서 이와 같은 유혹을 당하게 된다면 인생으로서의 파멸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존엄성으로 비추어 보아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이 무거운 말씀을 오늘 법원 가족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